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이동평균선이 이런 걸 좀 끄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던 단서들은 첫 번째, 추세선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추세선 돌파하고 리테스트, 두 번째 추세선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냥 이 조정이 이 정도에서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좀 뿅망치 같은 저항이 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뿅망치 저항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으나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뒤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시도의 그 비기를 오래 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신고점을 뚫는 과정들을 과거에 어때왔는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비비기를 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돌파 때 큰 하락이 나오고요. 조정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했을 때 또 지지부진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돌파가 됐던 게 2020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016년 말의 케이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2017년 1월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1월에 케이스가 있는데 2017년 1월 그 다음에 3월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돌파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강하게 저항받고, 두 번째 반등, 저항, 반등, 이렇게 좀 가파르게 간 것이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양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때보다는 2020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비비는 구간이 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비벼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비는 구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요즘 미결제 약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사람들이 숏 포지션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숏을 계속 물량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숏이 연쇄 청산이 나면서 스퀴즈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 스퀴즈를 바탕으로 이렇게 강력한 신고점을 뚫었을 때 강력한 양봉이 나오는 게 보통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뚫을 때 보면 이러한 양봉으로 뚫어줘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큰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거 보이시죠? 여기로 이 저항을. 자, 그리고 2017년에도 한번 볼게요. 2017년에 어떻게 됐느냐? 뚫어줄 때 여기로 보면은 이때는 이제 좀 비비는 모습 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뚫어준 순간부터는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때 보면은 장대 양봉보다는 되게 비비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때와 2017년과 20년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저는 선물의 유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 2020년보다도 사실 지금이 선물 시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ETF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2020년과 이 신고점을 뚫는 무빙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 첫 번째 저항을 부딪힌 시점이 보시면 11월 24일과 11월 25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뚫는 시점을 보면은 12월 16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20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 어제 일봉상으로 부딪혔던 게 10월 29일이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신고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버니 뭐니 하면서 이거 횡보토버 아니냐 뭐 이상한 비아냥들이 있었지만, 자, 월봉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 10월의 월봉은 결국 장대 양봉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월봉의 함정은 뭐냐면 3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초반에 이렇게 내리꼽아도 월봉 마감하는 시점이 이때라고 생각하면은, 요 마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여기서 회복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얘는 이러한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의 함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요게 이제 두 번이 떴으면 이후에 11월도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위주로 보되 현물이든 선물이든 다 뭘로 해야 된다? 매수 포지션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 신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한 번에 뚫지는 않습니다. 항상 비비는 구간들이 있어요. 기간을 비비든 가격 조정으로 비비든 간에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나야 뚫을 텐데 그 뚫을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뚫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도미를 보면 또 60%가 됐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고점을 이은 추세선에서 여기서 저항을 맞았단 말이에요. 3번 정도 저항을 맞았는데 4번째 때 여기 돌파를 했고 그 다음 리테스트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은 얘가 여기서 좀 더 있다가 비트가 신고점을 뚫는 시점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5%나 이런 데를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피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요런 애들이 마스크도 그렇고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보면 알트 애들이 좀 뭔가 약세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은 다시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1억을 찍었는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 독주장이 보통 언제 끝나냐면 이 거래대금 앞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요.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다른 알트코인이 다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때 보통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한 며칠 있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번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시점들이 오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ETF라는 게 처음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거래소 유지 물량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트코인의 그 힘이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사이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비트코인이 알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더 심각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한 수준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022년과 2025년이 앞으로에 해당되는 사이클인데 2014년과 17년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025년에서도 좀 뒷부분에 가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25년 3월이나 4월 정도면 좀 고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니면 뭐 한 8, 9월이나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일단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되긴 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월봉을 보면은 얘가 이제 9월부터 월봉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을 보면은 10월부터 월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월봉이 빨리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월봉의 고점은 얘는 3월이니까 근데 고점 최고점 자체는 4월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3월에 고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그놀님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16년, 17년 사이클과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9월 초 실현손익 비율 통해서 페이지 2로 가기 직전 구간에 바닥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죠? 페이지 2 사이클이 나타나려는 흔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17년에는 11개월 걸렸고요. 13년에는 9개월, 20년에는 4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면 사실 우리는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은 거긴 한데 제가 좀 걱정인 건 또 그런 거예요. 거시경제 사이클이라 좀 맞물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주식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좀 본다면 2025년 중반이나 이렇게만 돼도 뭔가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면은 코인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증시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제가 고생 끝났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비트도 1억 찍었는데 알트는 비트가 도미넌스의 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추세선을 보게 되면 2016년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에서 계속 닿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더가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가 퍼포먼스가 나올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건 월봉이기 때문에 조금 프레임을 넓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접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11월에 또 밑에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크립토판에 있으면 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사이클 3.75년 유동성 사이클의 세계다. 비트코인은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좋아요. 그냥 계속 좋은 형태라고 보고 당분간은 그냥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났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진짜 베스트긴 해요. 22만 달러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주면 좋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횡보 기간이 여기서 길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요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의 이 횡보는 정말 저는 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각으로 발현이 되면은 정말 20만 달러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골드크로스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골드크로스가 MACD에서 주봉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고각 상승을 앞두기 전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이게 뚫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무빙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벤앤들도 이 저항을 곧 뚫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물 ETF에서 엄청난 순이익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랙록의 유입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인 8.7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 그냥 다 먹겠다는 뜻인가요? 코인판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꼭 가지고 있어요. 블랙록 이 정도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비트코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리고 재무부 자본위가 사업 규모가 커지겠지만 중앙 통제 불가피하다.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이게 탈중앙화를 지향하긴 하지만 결국은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현물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중앙에서 통제 자체를 새로 갖는 거는 중앙에서 통제하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갖고 있고 셀프 커스터디, 개인 지갑 형태로 보관을 해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이전 것까지는 우리가 묻지 않을게. 다만 앞으로는 개인 지갑을 만들어도 나라에 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인 취득한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권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더 커지는 것도 맞고. 근데 그 이전에 들어온 자들에게 대한 특권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알겠죠? 이런 부분들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코인 투자자가 133만 명이 증가했고 거래 규모는 67%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더 늘 겁니다. 네, 더 늘 거예요. 내년이 되면 더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목전까지 왔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즌 끝날 때까지 이 스탠스 유지하시면서 너무 들뜨지도 말고 너무 우울하지도 말고 그냥 이 스탠스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그런 스탠스 유지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이 유튜브 끝판대장과 소통도 하고 싶고 더 도움을 받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